네,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 오늘 전자수학 A 16번째 시간을 하겠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지난 시간 중간고사 시간도 수업 시간 했으니까 수업 시간이긴 한데 그냥 녹화 영상 번호로 그렇게 부르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하던 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 하는데요. 먼저 리뷰를 좀 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챕터 4를 하고 있었어요. 챕터 4에서는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스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그냥 단지 랜덤 베리어블이 많다가 아니라 특별한 용어를 썼죠. 조인틀리 디스트리뷰티드 돼 있는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이었죠. 디스트리뷰티드. 네,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스. 이렇게 쓸게요. RVs. 그러면 어떤 그림을 여러분이 탁 떠올려야죠. 네, 그냥 소스에서 여러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요 내부에 내부에 여러 개의 메저러블 펑션들이 있죠. 크게 그릴까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x1 of s라는 녀석이고 이게 xn of s라는 메저러블 펑션들이고 다들 어때요? 다들 같은 아웃컴 s가 fee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아웃컴을 제너레이트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인틀리 디스트리뷰트 돼 있다는 얘기는 어떻다고요? common underlying probability space가 있고 그것의 아웃컴을 받아서 각각 리얼 넘버로 매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은 그리고 학부에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연구를 하다 보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조해 놓는 거고요. 자,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조인틀리 디스트리뷰트 돼 있는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스 또는 어떤 하나의 랜덤 벡터를 우리가 여러 개의 메저러블 펑션의 컬렉션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볼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이 메저러블 펑션들을 다 디파인을 하고 뭐 복잡하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결론은 뭐였죠? 네, 결론으로 하면 이런 거였죠. CDF, PDF, PMF 이런 걸 하면 되는 거였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다 물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멀티 디멘셔널 히스토그램을 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투 디멘션에서 히스토그램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된다. 스캐터 플롯과 이걸 잘 생각하면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조인트 CDF, 조인트 PDF, 조인트 PMF 다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특히 지난 시간에는 어때요? 조인트 예를 들면 PDF조차도 이거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X와 Y가 조인트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노테이션으로 쓰는 게 있었죠. 이게 뭐였어요? 이게 풀었으면 X의 PDF 맞아요? 컨디션드 온 뭐였죠? 어떤 이벤트였어요? 네, 이런 이벤트였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 컨디셔닝 바 오른쪽에 있는 요 랜덤 베리어블 값이 요 값일 때 X의 PDF를 어때요? 로어 케이스 x의 함수로 나타낸 거죠. 네, 이 노테이션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물론 이 노테이션은 다르게 쓸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사실 이게 훨씬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죠. 그렇잖아요. 이 이벤트가 주어졌을 때 X의 PDF.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사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더 많고 심지어 이걸 안 쓰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뭐 함수고 두 개 베리어블 x, y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더 좋아하고요. 이 경우도 어때요? 히스토그램으로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y0에서의 컨디셔널 PDF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y0 근처에 빈들만 그렇죠? y가 y0
근처에 있는 빈들만 가지고, 그러니까 요 스트립이죠. 여러분이 2D 스캐터 플롯이 있으면 다 버려버리고 모든 점들은 스트립 위에 있는 녀석들만 가져와서 어떻게 보면 원 디멘셔널 PDF를 만드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화면에서 튀어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뭔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적절히 노멀라이즈해서 그걸 적분하면 1이 되게 만든 것. 그게 이 컨디셔널 PDF였어. 그것을 예를 들어서 X 베리어블에 대해서 적분한 게 컨디셔널 CDF고, 컨디셔널 PMF는 뭐예요? 그게 어떤 포인트 매스들이 쭉 있을 때, 그렇잖아요. 걔들을 매스 펑션으로 나타낸 거다. 이렇게 보면 이 컨디셔널 PDF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컨디셔널 CDF도 이해할 수 있고요. 컨디셔널 PMF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냥 이걸 소개한 다음에 여러분이 충분한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내는 것은 좀 곤란한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사실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다가 뭐야 시험에 왜 안 나왔어 이런 문제는 뭐 기껏 나온 게 뭐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 컨디셔닝 하는 건데 그것도 포인트 컨디셔닝은 아니었죠. 이런 포인트 컨디셔닝은 아니어서 뭐야 이렇게 쓸지 모르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줄줄이 보게 될 거는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등한히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컨디셔널 뭐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마치 챕터 1에서 컨디셔널 probability of event given another event 한 다음에 total probability theorem, Bayes theorem, 그 다음에 이벤트의 인디펜던스를 배웠듯이 이번에는 뭐예요? 랜덤 베리어블스가 조인틀리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는 랜덤 베리어블스가 여러 개 있을 때의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에 해당하는 것, 그 다음에 베이스 디어렘에 해당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과 관련된 게 뭐가 있었죠? 예를 들면 X의 PDF를 어떻게 이제 쓸 수 있었어요? expectation of conditional PDF들인데 Y에 대해서는 다 에버리지를 해야 돼서 여기 대문자 Y 이렇게 쓰는 거였죠. 이것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나왔다고 투덜대는 학생이 있을 것 같은데 기대하세요. 퀴즈 2와 기말고사에. 네. 그래서 모든 있잖아요. 모든 unconditional 모시기는 다 같은 형태, 그 PDF죠. PDF고 컨디셔널 무엇을 에버리지로 다 바꿀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잊지 마세요. 네. 오늘 하면 이제 줄줄이 나올 거예요. 오늘도 챕터 5 들어가면 뭐야 이거 하는 게 나와요. 토탈 익스펙테이션 디어렘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바빌리티가 아니라 토탈 익스펙테이션 디어렘. 보면 어떤 학생들은 저거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베이스 디어렘은 뭐 항상 요거 두 개 결합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컨디셔널 PDF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예. 마치 이벤트에서 다루듯이 Y의 마지널 PDF 분의 X와 Y의 조인트 PDF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참고하면 이런 거죠. Probability of event A given B를 어떻게 정의했었죠? 이렇게 정의한 거죠. 맞습니까? B가 B가 매저가 제로가 아닐 때, 확률이 제로가 아닐 때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컨디셔널은 마지널 분의 조인트. 컨디셔널은 마지널 분의 조인트. 너무 똑같죠. 예, 그래서 외우기 매우 좋죠. 땡큐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한 다음에 어때요? 요 녀석을 다시 쓰는 거죠. 이것을 예를 들어서 y를 우리가 쓰고 싶었다면 똑같이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y 기분 x 한 다음에 yx 그다음에 fx dx 그 x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분모를 얘로 바꾸고요. 여기서 분모를 얘로 바꾸고 이 위에는 뭐예요? 이 위에는 조인트는 체인 룰이 있었죠. x를 먼저 y를 먼저. 근데 여기 이미 x를 먼저 쓴 게 있으니까 y를 먼저 씁시다. 그러면 y가 나왔으니까 여기 x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것이 분자에 들어가고요. 분모에는 이것의 적분이 들어가는데 x에 대한 적분.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나타낼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베이스 디어렘이 완성이 되고요. 수업 시간에는 이 베이스 디어렘을 어때요? 요 x, y 모두가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인 경우도 있지만 하나는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인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들도 다뤘어요. 둘 다 디스크리트인 경우도 다루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디펜던트 랜덤 베리어블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인디펜던트 이벤트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었죠. 뭐였어요? 인디펜던트 이벤트를 할 때는 리커시브하게 막 정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랜덤 베리어블스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은 그냥 식 하나로 주어졌어요. 어떻게? 조인트 뭐 CDF든 조인트 PDF든 조인트 PMF든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마지널 디스트리뷰션들의 곱으로 나타나면 됐어요. 그러면 잠깐 세 개의 이벤트의 조인트 프로바빌리티가 각각의 이벤트의 확률의 곱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이미의 두 개의 이벤트를 뽑았을 때 페어 와이즈 인디펜던스가 보장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문제가 없었죠. 왜 그랬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 경우를 생각합시다. F, X1, X2, X3 해서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팩터링이 됐어요. 그러면 인디펜던트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2, 3. 근데 여기서부터 이게 식이 하나가 아니죠. 모든 X, Y, 죄송합니다. X1, X2, X3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퀄리티가 스칼라 이퀄 스칼라라는 것이 보통 uncountable infinite에 있어요. continuous random variables일 때. 근데 여기서 뭘 보이고 싶냐면 두 개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는 걸 보이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보이면 되죠? 네, marginalize 하면 되죠. 어떻게? 버리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인티그랄 한 다음에 인티그런드에 left hand side 넣고요. right hand side 넣고 dx3 하면 left hand side가 이게 없어지고 right hand side도 이게 없어져서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 결정적인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러분이 기말고사 때쯤 되면 이제 그냥 뭐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마지널로 팩터링 되면 되더라 이러다 보니까 이벤트까지도 세 개의 이벤트의 조인트 프로바빌리티가 마지널 프로바빌리티 오브 이벤트로 팩터링 되면 다 된다고 그냥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절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트루 폴스 내면 안타깝게도 제 경험은 3분의 1 이상의 학생이 틀려요. 기말고사 때 트루 폴스로 그걸 물어보면. 세 개의 이벤트에 PA 인터섹션 B 인터섹션 C equals PA times PB 플러스 PC일 때 A와 B는 인디펜던트 한가? 그러면 여러분 3분의 1이 yes라고 해요. 아닐 것 같죠? 해볼까요? 해볼까요? 3분의 1 넘으면 전부 F 받고 3분의 1보다 적으면 전부 A 플러스 어때요? 괜찮아요? 네, F 받는 수가 있어요. 다들 설마 그러죠. 우와 전부 A 플러스다. 아니에요. 전부 F 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농담이에요. 뭐 나중에 뭐 왜 그 문제를 진짜 내놓고는 왜 A 플러스를 다 안 주느냐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을 잘하라고 제가 농담한 거 농담. 네. 뭐 남아 이런 중천금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은 풍선껌, 남아 이런 풍선껌이에요. 자, 어쨌거나 sum of random variables를 하다 말았어. 자, 봅시다. 그리고 이제 챕터 5 들어가면 이것도 프리뷰를 좀 해야죠. 챕터 5가 언뜻 보면 뭐지? 제목이 챕터 3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때는 operations on a random variable 있어요. a single random variable. 이제는 이번 챕터 4에서 multiple random variables, jointly distributed 돼 있는 random variables를 배웠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개의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배워요. 하나는 정말 expectation operation이고요. 하나는 매핑 또는 transformation이에요. 그런데 expectation 하다 보면 모멘트가 나왔잖아요.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나왔잖아요. 똑같이 조인트 모멘트, 여기 조인트가 빠졌네요. 조인트 모멘트와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돼요.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특히 이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 관련해서는 조인트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스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매우 중요해서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에서도 리니어, 넌 리니어가 있는데 제가 이거 하다가 잊어버렸군요. 네. 넌 리니어가 있거든요. 네. 이 멀티플을 멀티플로 할 때는 리니어도 복잡해요. 리니어 엘지브라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프리레퀴짓에 리니어 엘지브라를 안 넣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전혀 안 다루진 않을 것이 여러분이 다들 필수로 캘큘러스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이 자코비안 매트리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게 또 나와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챕터 3 할 때 왜 그
랜덤 베리어블을 매핑해서 랜덤 베리어블로 만들 때 그 디스트리뷰션을 얻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다이렉트 메서드고 하나는 자코비스 메서드라고 했는데 자코비라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자코비스 메서드가 있는데 그것의 극단적인 심플리피케이션이었기 때문에 굳이 행렬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짠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는 이제 까먹은 학생도 있을 거예요. 잠깐 뭐지? 디터미넌트랑 무슨 상관이었지? 막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좀 클래리파이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말들이 나와요. 컴퓨터 제너레이션 오브. 근데 그때는 싱글 랜덤 베리어블이었죠. 그래서 기억나는 게 뭐죠, 여러분? 네, 어떤 싱글 디스트리뷰션이라도 유니폼으로부터 만들 수 있었어요. 어떤 유니폼? 디스크릿 유니폼이 아니라 컨티뉴어스 유니폼. 퍼센타일 펑션을 쓰면 됐었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면 다 컨티뉴어스 유니폼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디스크리트는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런 걸 배웠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좀 이상한 게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요거는 거의 다루지 않을 거예요. 데피니션만 다룰 거고요. 요거는 대학원 과목에서는 심각하게 다루고요. 여기 오늘 커버할 챕터 4의 마지막 부분에 센트럴 리미트 디어렘이 나오거든요. 사실 제가 저자였으면 요걸 여기 안 두고 여기로 완전히 옮겼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나오니까 연결해서 얘랑 얘는 연결해서 보도록 합시다. 뭐 좀 무시무시하죠. 여러분들 싫어하는 해석학 얘기 비슷하죠. sequence of 뭐 variables 한 다음에 convergence 뭐 이러면 벌써 이러잖아요. 근데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벌써 중간고사 보고 술 한잔해서 까먹었을 지난 시간 복습과 관련된 이번 시간 프리뷰예요. 자, 지난 시간에 그래서 sum of two random variables부터 시작했어요. 뭐 복잡하면 하나, 둘, 그다음 많다니까. 근데 하나는 이미 했잖아요. 하나는 또 썸이 없으니까 두 개로 했어요. 두 개로 할 때는 여러분 머릿속에 체계가 뭐냐면 이 두 랜덤 베리어블스가 인디펜던트 하냐 안 하냐가 매우 중요해요. 인디펜던트 하지 않을 때는 사실 그때그때 다르고요. 극단적으로는 이 투 디멘셔널, 그러니까 조인트 덴서티를 알아야지.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잘 적분해야지. 예를 들면 sum의 디스트리뷰션을 CDF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디펜던트 하면 어때요? 인디펜던트 하면 여기서 요 조인트 덴서티가 프로덕트 꼴로 바뀌죠. 곱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냥 대입하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컨볼루션 인티그랄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교수님들은 뭐 다른 저자들은 이렇게 안 쓰지만 어쨌든 W의 PDF를 로어 케이스 W로 쓰니까 두 함수도 다 W의 함수로 지금 해놓고 썼어요. 그래서 X의 PDF와 Y의 PDF의 컨볼루션이 합의 PDF다. 언제? 근데 이 식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말고사 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기말고사 때 이렇게 하죠. True, False 문제 5개를 예를 들면 줘요. True, False. 그래서 여러분 전원도 너무 많아요. 3분의 2 이상이 5개를 다 맞으면 다 A 플러스. 네, 그때 제가 놓고 그렇게 한다면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다면 이 문제도 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면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합의 PDF는 항상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당연히 false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이 식은 인디펜던트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디펜던트한 XY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여러분의 3분의 2 이상은 또 true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래놓고 대학원 수업 듣잖아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디라이브 안 하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럼 컨볼루션 바로 이렇게 나와요. 합은 컨볼루션 아니에요. 알겠어요? 인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스의 합에 대해서 그 PDF가 각각의 PDF의 컨볼루션인 거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잊지 마세요.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네. 자, 오늘은 그러면 뭘 할 거냐? 이제 하나 다음은 뭐죠? 둘이고 둘 다음은 많다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개를 할 거예요. 여러 개를. 여러 개를 할 때도 뭐예요? 당연히 나누겠죠. 이렇게. 이게 dependent 할 때. dependent. 아니 두 개일 때도 dependent 하면 인티그랄 해야 됐는데 그렇잖아요. 당연히 복잡하겠죠. 그런데
인디펜던트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인디펜던트. 인디펜던트 하면 매우 좋은 일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죠.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예, 본래 덧셈이란 것이 두 숫자를 더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고요. 맞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본래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면 예, 어떻게든 결합할 수 있죠. 맞습니까? 예, 덧셈의 독특한 프로퍼티 때문에 그렇죠. 교환 법칙도 성립하고 맞습니까? 결합 법칙도 성립하고 곱과는 함께 뭐예요? 배분 법칙도 성립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이 컨볼루션 관련해서 또 재밌는 걸 배웠어요. 컨볼루션이 또 어떤 오퍼레이터였어요? 이게 곱과 더불어서 똑같이 여러 좋은 프로퍼티가 있었죠. 마치 곱셈처럼 쓸 수 있었죠. 기억납니까? 벌써 다 까먹었어요. 큰일인데. 어떡하나요? h of t와 예를 들어서 x1 더하기 x2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h of t convolved with x1 of t 더하기 h of t convolved with x2 이렇게 쓸 수 있었죠. 마치 얘를 곱셈처럼 다루면 됐잖아요. 시그널들인데 맞아요? 얘는 다 타임 펑션들인데 이렇게 다루면 됐잖아요. 예. 이게 배분 법칙이죠. 컨볼루션 관련해서. 기억 안 나면 제 강의 영상들이 모여있는 유튜브에 시그널진 시스템들을 찾아서 고속으로 보세요. 2배속. 예, 다 올라가 있어요. 우리말로. 예. 그래서 이제 좋은 일이 뭐냐? 이런 일이 발생해요. 자, x1, x2, x3 이제 세 개일 때를 먼저 해봅시다. 많다도 그렇죠. 세 개부터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얘가 다 인디펜던트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걸 알죠? 어떤 걸 알아요? 여러분, 요 랜덤 베리어블 x1 더하기 x2와 x3도 인디펜던트 할까요? 예, 제가 설명해 줬죠. 그렇죠. 본래 인디펜던스가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이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스의 인디펜던스는 결과적으로 정의는 어때요? 조인트 뭐 CDF든 PDF든 PMF가 팩터링 된다 였지만 본래 의도는 뭐였어요? 본래 의도는 저 랜덤 베리어블 n개를 적당한 개수의 그룹으로 나눠요. 그다음에 각각의 그룹에서 그 안에 있는 랜덤 베리어블들 가지고 이벤트들을 아무거나 만들어요. 그랬을 때 그 멀티플 개의 이벤트들이 인디펜던트한 거예요. 어느 경우든.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새 랜덤 베리어블 y1이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y1과 x3는 인디펜던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한다고요. 참고로 이거 증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이 좀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y1과 x3가 인디펜던트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y의 PDF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y1의 PDF를 구하고 그것과 x3의 PDF를 컨볼루션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잘 보세요. x1, x2의 합의 PDF와 이게 PDF잖아요. 그걸 그냥 베리어블을 y로 쓴 거예요. 그것과 x3의 PDF를 컨볼루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앞에서 뭐예요? 인디펜던트한 것들끼리는 PDF를 컨볼루션하면 됐잖아요. 합을 할 때.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얘랑 얘랑이 인디펜던트 하니까 어때요? 이 부분을 다시 요렇게 죄송합니다. 요렇게 쓴 거죠 사실. 근데 컨볼루션이 또 뭐예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순서는 상관없죠. 그래서 fx1과 fx2와 fx3에 그냥 컨볼루션으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확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n개의 세 개에서 n개로 확장하면 n개의 인디펜던트 이게 중요하죠. 인디펜던트 알겠어요? 인디펜던트 랜덤 베리어블스의 합이에요. 이제 그게 y라고 정의가 됐어요. 그러면 y의 PDF는 어떻게 된다고요? x1, x2, up to xn의 PDF들을 같은 베리어블로 바꾼 다음에 서로 다른 베리어블이면 컨볼루션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다 컨볼루션 하는데 여러 개를 어떻게 컨볼루션 합니까? 모르면 두 개씩 하면 돼요. 두 개 하고 하나 더 컨볼루션하고 하나 더 하고 하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앞으로 그리고 우리 챕터 5에서 이제 이 sum of 주로 인디펜던트 랜덤 베리어블스 관련된 디스커션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과서 노테이션이 좀 불만이에요, 제가. 그래서 다른 책들이 흔히 쓰는 특히 요즘 쓰여진 책들 있잖아요. 흔히 쓰는 노테이션을 가져왔어요.
물론 좀 헷갈리죠. S는 우리는 뭐 샘플 스페이스 이런 걸 썼는데 그냥 랜덤 베리어블 X라고 할게요. 랜덤 베리어블인데 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X들이 n 개 있을 때와 예를 들면 100만 개 있을 때나 1000만 개 있을 때 좀 노테이션을 달리 해요. 근데 딱 주어진 게 X들이에요. 그러면 이 X들의 xn까지 합을 이렇게 쓴다. 듣고 보니 이거 고등학교 때 하던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수열이 있을 때 뭐 A라고 썼죠, 주로. A1, A2 해가지고 뭐 AN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다 합하면 n번까지 여러분 주로 SN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하자고요. 왜 S라고 했겠어요? 근데 이게 sum이라서 그렇죠? sum of n variables죠. 특히 여기서는 n random variables. 그래서 시그마 노테이션을 쓰면 당연히 이렇게 쓰겠죠. 인덱스를 잘 보세요. i가 1에서 n까지. 자, 그 다음에 sum이 있고 그 다음에 mean이 있는데 statistical mean 말고 arithmetic average인 arithmetic mean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야죠. 제가 mean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뭐예요? 그 arithmetic mean, geometric mean, harmonic mean 이런 것들의 특징이 다 뭐였죠? 같으면 mean도 같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arithmetic mean은 나눠주는 거죠. 왜냐하면 다 똑같으면 이게 x times xi가 될 테니까 n times xi가 될 테니까 n으로 나눠줘야죠. 이거를 mean of n random variables라는 의미로 대문자 m을 쓸게요. 클리어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과목에선 적어도 여러분한테 클리어하게 시험 문제든 퀴즈 문제든 웬만하면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에게 헷갈리라고 제가 악의를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할 때도 있어요. 시험 문제 헷갈리라고 일부러 뭐 y 이렇게 앞에서처럼 우리 교과서처럼 y는 sum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제가 선의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제발 헷갈리지 마세요. 문제 자체가 이미 복잡해야 할 때는 m으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상한 게. 네, 이게 Z인데요. 앞서 제가 그 가우시안 랜덤 베리블을 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노테이션을 쓴다고 했었죠. 뮤 시그마 스퀘어. 뭐냐면 x is a normal random variable with mean, mu, and variance sigma square. 이런 뜻이라고 했죠, 이게. 맞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노멀은 가우시안이고 그런데 얘의 CDF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로즈드 폼으로 쓸 수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탠다드 노멀의 CDF를 많은 경우에 그냥 F라고 불러요. 그러고 나면 요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요 녀석의 CDF는 F를 썼었으면 어떻게 했었죠? 어떻게 했어요? 요 지금 x 값은 요 x 값 normalized, standardized 안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mean을 빼고 standard deviation으로 나눠준 걸로 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것 자체를 우리가 z value, 어떤 특정한 x에 대해서 z value라고 했고요. 이게 어떤 거예요? 일종의 여러분 성적을 제가 프로세싱 할 때 이걸 좋아한다고 했죠. mean을 빼고 그다음에 표준표처럼 나눠요. 각각의 퀴즈 1, 퀴즈 2, 미드텀, 파이널을. 그렇게 한 다음에 저는 웨이트를 줘서 뭐 썸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왜냐면 그게 페어하니까. 예. 안 그러면 하나가 난이도가 튀면은 막 엉망이 되죠.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게 모든 걸 좌우하거나 저는 그건 싫어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sum of random variables일 때도 이게 상당히 유용한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랜덤 베리어블 x에 대해서 mean과 variance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sum of random variables와 관련해서도 이 z라는 걸 쓸 텐데 예를 들면 x1, x2, x3, xn들이 mean과 variance가 또는 mean과 standard deviation이 다 다르면 어때요? 좀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어떤 xi라고 하면 여기다 mui를 빼고요. 시그마 i로 나눠줘야지 일종의 스탠더다이즈가 되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스를 다룰 때는 많은 경우에 항상 그렇잖아요. 많은 경우에 얘들이 민과 베리언스가 같은 경우가 많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n 개의 랜덤 베리어블스가 same mean mu와 same variance 시그마 스퀘어를 갖는 경우에
그때는 제가 z sub n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겠어요. 일단 스탠더다이즈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z 값으로 바꿨어요. 각각을. 맞습니까? 그리고 다 더해요. 그러면 일종의 z 값들의 썸이죠.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제가 그냥 1로 두지도 않았고요. 민에서처럼 n분의 1을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했죠? 루트 n분의 1을 했어요. 이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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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안타깝게도 제가 지난 학기에도 그 지난 2학기 이 302 과목을 개설하고 당연히 1년 전인 작년 1학기에도 개설을 했는데 이 Z 관련된 거에서 이거 틀린 학생이 너무 많았어요. 이건 진짜 여러분 제가 기말고사 내잖아요. 퀴즈나. 그럼 여러분 반 이상이 틀릴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강조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너무 많이 틀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그 스케일이지 뭐 쉽지만 이게 조금 있다가 나올 이 센트럴 리밋 디어렘, 중심 극한 정리 또는 중앙 극한 정리라고 번역되는 이 리미트 디어렘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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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때 이게 루트 n이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돼버리는데도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여기에 관해서 있잖아요. 저 스케일 한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의를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뭐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간단히 설명하면 지금 요거 자체가 어때요? 하나를 스탠더다이즈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ZI라고 합시다. ZI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얘는 그냥 계산해봐요. 얘는 민은 얼마예요? 민은 민 0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세임 민이잖아요. 그럼 얘의 베리언스는 어떻게 돼요? 예, 이게 지금 이거 묘로 시그마로 스탠더다이즈하면 1이 되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냥 스탠더다이즈만 하지 말고 여기 좀 있으면 또 인디펜던스나 아니면 uncorrelatedness 이런 걸 쓸 텐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썸을 하고 나면 그냥 썸 하잖아요. 그럼 민이 0인 것들을 썸하니까 얘 썸도 민이 0이겠죠. 근데 베리언스가 1인데 여러분이 이미 고등학교 때 좀 배우긴 했어요. 이런 베리언스가 1인 거를 n개 더하면 베리언스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물론 uncorrelated 되어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uncorrelated 개념을 안 배웠어요. 인디펜던스만 배웠어요. 인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들의 베리언스의 합은 어떻게 되죠? 그것도 사실 다음 챕터에 나와요. 그러니까 순서가 제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저 같으면 여기 두지 않는다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대충 아니까 썸이 돼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이걸 그냥 두면요. 베리언스가 n개 더 있으니까 n이 돼버려요. 그래서 얘로 나눠줘야지 베리언스가 다시 1이 돼요. 그래서 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유는 알겠죠? 각각은 베리언스가 1인데 그걸 n개 더하면 베리언스가 n이 되니까 스퀘어 루트 n으로 나눠져서 이 전체의 베리언스가 다시 1이 되게 만들어 준 거예요. 미는 0이고. 알겠죠? 그게 지금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예,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여기 요약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민과 베리언스를 구하시오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보세요. SN, MN, ZN의 민과 베리언스를 각각 구하래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뭘 이용하느냐? expectation은 무슨 오퍼레이터? 리니어 오퍼레이터란 걸 이용하면 민이 각각 어때요? 썸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아주 쉽죠. 그다음 베리언스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사실 다음 챕터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순서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냐? 결론적으로는 이 센트럴 리밋 디어렘 부분은 다음 챕터에서 설명하는 게 더 나아요.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뒤로 다 옮길 거고요. 지금은 그냥 정의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챕터 4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챕터 5로 들어가겠습니다. 챕터 5는 제가 많이 안 고치고요. 물론 타이포는 다 수정을 했어요. 작년 거에 비하면 이제 그림 2개를 더 넣었는데 워낙 중요해서 오늘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자, 챕터 5는 이미 프리뷰에서 제가 설명을 했듯이 operations on random variables예요. 여러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개의 랜덤 베리어블 쓸 때 오퍼레이션이고
제일 먼저는 뭐 인트로는 빼고요. expectation에 관련된 거예요. 그게 섹션 1, 2, 3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게 4, 5인데 사실 6번도 관련이 돼요. 없지 않아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샘플링이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머릿속에 두 가지가 떠오르죠. 하나는 음악 관련된 거고요. 그렇죠? 맨날 뭐 누가 누구 음악을 표절했니 뭐 할 때 샘플링이란 말이 나오죠. 근데 그거 말고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샘플링 그러면 뭐죠?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에서 샘플링을 통해서 벡터나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바꾸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샘플링은 통계에서 말하는 샘플링이에요.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시그널 젠 시스템즈는 안 듣고 확률 및 통계만 열심히 들어서 샘플링이 그 샘플링이지 하는 학생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상당히 곤란해요. 제일 먼저는 continuous time to 벡터나 discrete time 시그널로의 그 샘플링을 떠올리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리미트 디어렘을 말할 거예요. 여기서 다시 뭐예요? 제가 아까 챕터 5, 챕터 4 마지막에서 다루려고 했던 센트럴 리미트 디어렘 얘기를 다시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큰 그림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expectation 관련해서는 뭐였어요? 이미 모멘트, 그다음에 모멘트가 나타나는 이니퀄리티들을 많이 배웠는데 그건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 캐릭터리스틱 펑션 이런 걸 배웠듯이 여기서도 조인트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그 전에 당연히 조인트 모멘트라는 개념을 배우고 그러니까 했던 거의 개념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요것부터예요. A function of 이거 순서도 저는 참 마음에 안 드는데 a function of random variables의 expected value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림을 먼저 그릴게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소스가 있고요.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 당연히 jointly distributed 돼 있는 걸 이렇게 아웃풋으로 내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g, x, y라는 그러니까 g라는 녀석은 어디에서 어디로의 매핑일까요? r2 into r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풋이 두 개의 리얼 넘버고 아웃풋이 리얼 넘버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z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챕터 5도 저 같으면 뒤에 나오는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를 먼저 할 텐데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이 z의 기대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본래는 제일 먼저 떠오를 것은 expectation의 정의 그대로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expectation의 정의 뭐였어요? 벌써 까먹었어요? 값 곱하기 확률의 sum으로부터 나와야죠. 그렇잖아요. center of gravity, center of mass니까. 그래서 만약에 PDF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Z의 PDF를 어때요? Z를 곱해야죠. 값 곱하기 확률 밀도 DZ. 물론 이걸 이제 다르게 나타내는 definition들이 있었죠. 맞습니까? underlying probability space와 probability measure를 써서 나타내기도 하고 했었는데 잘 안 쓴다고 했죠. 그런 거는. 예, 그런 거는 대학원 레벨의 복잡한 문제를 풀 때 필요하고 학부에서는 일단 요것만 잘 알아도 된다고 했어요. 물론 익스트림 케이스로 Z가 디스크리트면 어떻게 바뀌었죠? 예, ZI 해서 I가 어떤 인덱스 셋에 속하고 예, 여기에 Z의 매스 펑션 그러니까 확률 값 곱하기 확률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값 곱하기 확률 맞습니까? 이게 확률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당연히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Z의 PDF나 PMF나 뭐 CDF를 구한 다음에 하고 싶은 게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X와 Y의 조인트 예를 들면 PDF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잠깐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G가 사실상 두 개를 받아들이지만 X, Y를 Y는 그냥 개무시하고 X만 트랜스폼해서 Z를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받아놓고는 Z는 X 제곱. 그러면 사실 여러분이 배운 거잖아요. 어떻게 했었죠? 펀더멘탈 디어렘이 말했던 게 뭐예요? 예전에는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Y 이코르 GX 이런 걸 했었죠. 그러니까 G가 나왔으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합시다. W는 HX 이렇게 되고 X의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지고 제가 Z의 기대값을 구하라, W의 기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얘를 이렇게 바꾸고요. 맞습니까? 또 H를 싫어하는 학생이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아니, 그냥 H로 할게요. 엔트로피 아니에요. 예. H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요 전체가 아니라 요 녀석만 랜덤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요 익스펙테이션 안에 내가 요 녀석을 딱 집어내는 거예요. 아, 나는 얘를 가지고 상대하겠어. 펀더멘탈 디어렘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얘를 그대로 이제 일반적인 베리어블로 바꾸고요. 랜덤 베리어블에서 얘의 덴서티를 곱하고요. 적분해주면 기대값이 나온다는 거였죠. 이 중요한 디어렘이 이름이 뭐라고요? 펀더멘탈 디어렘 오브 익스펙테이션이었어요. 마치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캘큘러스 미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디어렘을 안 배우고 넘어갔었죠. 뭐였죠? 펀더멘탈 디어렘 오브 캘큘러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 와서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여러분이 배운 고등학교 수학은 사실 사기였다. 가장 중요한 디어렘을 증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냥 넘어간 줄도 몰랐죠, 여러분이. 예. 근데 이제 이건 알아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학생들한테 저게 뭐고 저게 뭐가 중요하냐고 물어보잖아요. 대학원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몰라요. 다 계산만 할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중언부언을 하자면 이거 어떻게 증명했죠? 이걸 증명은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방법. 나중에 여러분이 막 술 많이 마시고 학기 끝나면 신난다 마시고 해서 다 까먹어도 이걸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아는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히스토그램으로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특정 빈 내에 있는 녀석이 대표값으로 매핑되고 나면 어때요? 이게 새로 매핑된 녀석이고 그 빈 내에 있는 녀석은 그대로 가잖아요. 이 말이 그 말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걸 기억 못 하잖아요. 기말고사에 제가 냈는데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럼 제가 굉장히 상처받을 것 같아요. 굉장히 상처받으면 전체적으로 성적이 잘 안 나가겠죠. 자,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이게 이제 옛날 간단한 버전이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Z의 기대값을 구하라. 이거는 정의고요. 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Fundamental Theorem of Expectation의 확장판이에요. 그래서 GXY 자리에 Z가 있으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면 잠깐만 어디서 본 거랑 비슷하죠. 요 녀석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X와 Y를 jointly distributed 되어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보고 이제 어떻게 해요? 얘를 G 한 다음에 캐피탈 X를 로어 케이스로 바꾸고요. 캐피탈 Y를 로어 Y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와 얘의 조인트 덴서티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개니까 이중 적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퀄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오, 괜찮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얘가 얘의 simplified 버전이죠. 자, 그럼 질문을 할게요. 얘는 어떻게 justify 하죠? proof하라고 안 할게요. 어떻게 justify 해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번에는 2D 스캐터 플롯과 2D 히스토그램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어떤 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떤 특정 xi, yi가 센터인 빈이 있겠죠. 이 빈에 막 몇 개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를 내가 g라는 펑션으로 어떤 값으로 매핑할 거예요. 나중에 이쪽이 g축이면 네. 여기 어떤 있는 gxi, yi로 매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때요? 요 빈 사이즈, 빈을 잡으면 요 빈 안에 있는 요 도수는 높이는 어때요? 여기 떨어진 개수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면 안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말했지만 저도 제가 이 과목을 굉장히 잘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신 전공하고 지금 이 과목 가르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피블즈 책을 거의 삶아 먹었다고 했었죠. 물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두꺼운 책이 아니라 20년도 더 전에 얇은 책이었을 때 굉장히 잘했어요. 엄청나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원에 가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걸 딱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저스티파이 해요? 그러는데 제가 하나도 모르겠어요. 계산할 줄은 알겠는데 왜 저렇지를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다른 그 어떤 지구상에 있는 과목과도 다른 이 학부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수업이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한테 스캐터 플롯, 히스토그램 이런 거 가지고 이해하게 하고 싶어요. 최대한 많은 거. 왜냐하면 그게 더 쉬우니까. 결과만 기억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둘, 여기 하나 1D일 때 했고요. 2D일 때 했었잖아요. 하나, 둘 많다죠. 그래서 n개의 랜덤 베리어블일 때도 우리가 Fundamental Theorem of Expectation을 이제 쓸 수 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여기서
두 개가 아니라 n 개가 들어가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G가 있어요. 그랬을 때 expectation of 자, G of X1 해서 jointly distributed 돼 있는 랜덤 베리어블 쓰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예, n-fold integration이고요. 그 다음에는 값 곱하기 확률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이 좀 쉬워요. 예, 여기도 있지만 뭐 이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미 배운 거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이 이건데 사실 여러분이 통계 시간에 이거 많이 했었죠, 그렇죠? two random variables가 있을 때 이걸 뭐라고 불러요? x와 y의 곱의 expectation. 그러니까 뭐냐면 그림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x와 y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곱하기죠, 곱하기. 맞아요? 어떻게 써야 돼요? 곱하기. 그래서 이 곱을 예를 들면 z라고 부르자고요. 그랬을 때 z의 기대값이라고 물은 거예요. 이게 별게 아니죠, 그렇죠? z의 기대값이에요. z가 곱이에요. 그 노멀라이즈한 그 z 말고요. 알았어요. W로 할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얘와 얘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특히 PDF로 어떻게 나타내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는 말했잖아요. 이걸 한 덩어리로 보고 한 덩어리의 PDF를 구한 다음에 값 곱하기 확률 해가지고 적분해도 되지만 어떻게 하자고요? 얘를 그냥 각각 랜덤 베리어블스로 놓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조인트 덴서티를 곱해주고 이중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x와 y 조인트 랜덤 베리어블스의 코릴레이션이라고 해요. 코릴레이션. 두 개로 곱하면 코릴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확장을 해요.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여기 1승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얘를 여기도 있지만 n승으로 보고요. 얘를 k승으로 바꾸는 거예요. nk로. 그렇게 한 다음에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제 이것도 마치 우리가 싱글 랜덤 베리어블스 있을 때 이걸 nth 오더 모멘트라고 했듯이 이제는 요거를 x와 y의 조인트 모멘트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이 조인트 모멘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n으로도 파라메터라이즈하고 k로도 파라메터라이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룹을 지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x와 y의 뭐 세컨 오더 조인트 모멘트 하면은 그때는 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를 굳이 조인트 모멘트라고 부를 이유는 없잖아요. 얘 두 개를. 그러니까 이때는 x의 1승, y의 1승이 틀림없는데 자, 3승이라고 해보세요. third order joint moment. 그러면 그때부터는 x의 1승, y의 2승, x의 2승, y의 1승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third order moment다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모멘트가. 그 안에서도 어느 쪽이 높으냐 중요하죠. 그래서 모멘트인데 어때요? NK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노테이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노테이션이 있고 방금 배운 Fundamental Theorem of Expectation에 의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X의 N승, Y의 K승의 값 곱하기 확률 밀도 적분. 자, 이렇게 되고요. 당연히 하나를 제로로 놓으면 기존에 알고 있던 모멘트가 나오고요. 여기 나와 있지만 얘들도 다 세컨 오더 모멘트들이에요. 방금 얘기했듯이. 얘는 조인트 모멘트라고 하는데 이걸 굳이 조인트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 다음에 1일 때는 뭐 각각의 민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처음에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코릴레이션. 그래서 X와의 코릴레이션은 M11. 그러니까 여기 1승 1승일 때를 말하고 이렇게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이 문제인데 이게 이제 정의를 저는 이게 용어를 처음에 정의할 때 사람들이 잘못 정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헷갈리는데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다 퍼졌는데 어느 날 내가 독재자처럼 나타나가지고 속도 줄여 이러면 하지 말고 속도 줄여 그러면 사용해버리고 속력 줄여.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많은 경우에 너무 과속해 그러면 속도가 빠르다가 속력이 빠르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싫다고 해서 엄밀하지 않다고 해서 너 사형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바꾸면 가만히 안 두겠어. 안 되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가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이제 이 uncorrelated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아예 definition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거 배운 거죠. 맞습니까? 이게 correlation이잖아요. correlation이 각각의 mean으로 factoring 되면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x의 1승, y의 1승의 expectation인데 이게 x의 1승과 y의 1승의 각각의 expectation으로 팩터링 되면 uncorrelated다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x와 y가. 이까지는 정의련이 할 거예요, 여러분. 정의련이.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좀 있으면 보겠어요. 네. 지금은 어쨌든 그래서 second order joint moment가 first order moment로 팩터링 되면 uncorrelated라고 하는구나. 지금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이름이 붙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요하니까 붙였겠죠. 그렇잖아요. 별거 아니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일이 별게 아니면 이름이 안 붙겠죠. 너무너무 중요해서 붙여놓은 건데 그럼 그 중요한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를 찾아보자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되면 항상 이게 성립돼요. 그게 뭐냐면 x와 y가 independent random variables인 거예요. 물론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제가 어느 경우라고 했으니까 아닐 때도 있죠. 그러니까 dependent일 때도 uncorrelated 될 수 있어요. 그런데 independent면 uncorrelated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implication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명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구하면 돼요. 자, x, y의 이게 조인트 모멘트죠. 그러면 펀더멘탈 티어렘에 따르면 덴서티가 존재한다고 하고요. x, y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하죠. 인디펜던트하다고 했으니까 조인트 PDF가 마지널 PDF들의 곱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죠? 넌 네거티브, 넌 네거티브. 그 다음에 여기 좀 이상한데 만약 존재한다면 그렇죠? 만약 요 값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쓰고 나면 뭐예요? left hand side가 요 left hand side가 first factor가 expectation of x고요. second factor가 expectation of y니까 어때요? statistical independence implies uncorrelatedness라는 것은 이제 알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uncorrelated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x jointly distributed x and y 그런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가진 게 무수히 많겠죠. 그 중에 굉장히 작은 전보다 작은 녀석의 uncorrelatedness가 성립하는 XY인데 좀 과장해서 제가 이렇게 크게 그릴게요. 실제로는 조그마해요. X and Y are uncorrelated.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인디펜던트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X, independent Y. 아시겠죠? 이거 잘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다는 걸 잘 기억하세요. 인디펜던트 하면 uncorrelated지만 일반적으로 uncorrelated라고 해서 independent 하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simplify 말고도 visualization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벤 다이어그램, 오일러 다이어그램이 없지만 어쨌든 벤 다이어그램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이거 잊지 마세요. 여기도 있지만 컨버스는 일반적으로 true가 아니다. 아닌 경우는 무수히 볼 거예요. 곧 좀 있으면 또 나와요. 자, 이까지는 뭐 어렵지 않은데요. 요거는 좀 이따 볼 거고요. 가우시안 일대랑 코릴레이션, 코제이션 좀 이따 볼 거고. 그 다음이 이건데 우리 이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우리 학우께서 지난번에 오소고넬러티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때는 이제 좀 달랐어요. 인디펜던스와 관련해서 뭐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프로젝션 하면 뭐 오소고날 한 거 아니냐는데 논의를 하다가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논의를 활발히 못했는데 좀 다른데 어쨌든 두 랜덤 베리어블이 오소고날 하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요. 처음에는 어처구니 없어요. 뭐 이런 걸 왜 오소고날이라고 불렀을까?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오소고넬러티는 어떤 거예요? 벡터의 오소고넬러티죠. 그래서 뭐냐면 어떤 벡터 x와 어떤 벡터 y가 있어요. 둘 다 랭스가 n이라고 합시다. 오소고날 하다는 건 뭐였죠? 이너 프로덕트가 물론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표기하죠. 이너 프로덕트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의한다고 합시다. 이래서 n까지 xi, yi. 요 이너 프로덕트가 제로면 그렇죠? 이게 이너 프로덕트의 데피니션이고요. 그다음에 또 데피니션이 뭐예요? 그래서 x, y가 제로가 될 때 x와 y가 오소고날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썼어요. 이게 pulp라고 읽는다고 했어요. perpendicular에서 pulp. 이런 표기를 쓴다고 했었죠. 그렇죠? 실제로
오소고나라는 랜덤 베리어블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표기할 거예요. 그래서 인디펜던스는 대신에 이렇게 두 개를 썼었죠. 이거는 인디펜던스고요. 스타티스티컬. 이거는 오소고넬러티. 알겠어요? 그럼 랜덤 베리어블의 오소고넬러티는 뭐냐? 랜덤 베리어블 오소고넬러티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일단의 무리들이 이렇게 정의하고 나니까 아주 흥미로운 일이 발생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방금 전에 봤던 이게 코릴레이션이죠. 코릴레이션이 제로면 오소고날하다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데피니션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제가 요 강의 노트를 업데이트를 해서요. 데피니션인 부분은 이렇게 데프에서 다 달아놓을게요. 제가 방학 때 챕터 4까지는 거의 다 고쳤는데 챕터 5부터는 본문만 고치고 이런 형식을 안 고쳐놨더니 안 되겠어요. 제가 바꿔놓을게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렘마에 가깝고요. if and only if 나오는 건 다 렘마고요. 이건 definition의 if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뭐 necessary condition 이런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definition이에요. 미안해요. 그래서 correlation이 제로면 오소고날이라고 디파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벡터에서도 나왔지만 이 오소고날 그러면 뭐예요? 이거 뭐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알지브라이크하게 여기 보면 완전히 알지브라이크 하잖아요. sum of products니까 알지브라이크 하잖아요. 이거를 지오메트리컬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지오메트리컬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려고 오소고넬러티 개념을 도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수직하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거를 n차원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이 랭스가 3보다 큰 녀석에서도 오소고넬러티라는 개념을 도입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았죠.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까? 멀티베리 캘큘러스 시간에도 나왔고 너무너무 좋은 개념이에요. 그거를 랜덤 베리어블에서도 똑같이 지금 보면 그냥 알지브라이크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두 베리어블 곱하고 PDF 곱해가지고 적분해서 코릴레이션. 뭐야? 뭐 그냥 알지브라이크한데 이거에다가 이 알지브라이크한 어떤 개념에다가 지오메트리컬한 플레이버를 이렇게 탁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아니지만 대학원 가면은 리니어 미니멈 민 스퀘어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좀 과도한 의욕을 가진 저자들이 학부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시간에 그 개념을 넣어서 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책에는 안 나오지만 레온 가르시아라든가 이런 유명한 책들이 있거든요. 저자의. 거기 보면 이게 나와요. 막 설명을 해요. 리니어 MMSE 막 이러는데 제 생각엔 아니고요. 참고로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중에서는 이 과목에서 뭐 그냥 넘어간다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난 좀 제대로 배우고 싶은데 싶으면 다음 학기에 제 대학원 수업이 있어요. 574, ECE 574 수업이 있어요. 574 수업이 있고 예전에는 이것도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제예요. 완전히 이건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302의 대학원 버전인데 500단위는 학부생이 들어도 졸업 학점으로 인정이 되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대학원에 만약 하게 되면 이걸로 그냥 퉁치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학생들은 수강 신청해서 들으세요. 네. 아마 574도 제가 한국말로 강의하는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좀 부담은 적겠죠. 네. 어쨌거나 그래서 핵심만 얘기하면 여기서 여러분은 감을 잡아야 되니까 알지브라이크하게 쭉 하는 거를 지오메트리컬하게 인터프리테이션을 해서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따라서 나중에 디자인할 때도 쓸 수 있게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우리 뭔가 디자인해야 되니까 할 수 있게 하려고 이 개념을 도입했다고 알면 돼요. 지금은 알겠죠? 그래서 오소고날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그러면 uncorrelated면 오소고날한가요? 라는 갑자기 오늘 배운 정의 두 개를 가지고 연결하려는 시도가 있죠. 자, uncorrelated면 오소고날 해요?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주의하세요. 네. uncorrelated는 그냥 correlation coefficient가 factoring 되는 걸 얘기한 거예요. 오소고날은 뭐예요? 정말 여기서 0 되는 것처럼 여기서 흉내낸 거예요. correlation이 0인 거. 다만 이게 제로민일 때는 여기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죠. 제로민 랜덤 베리어블즈면은 오소고넬러티와 언코릴레이티드가 같은 말이에요. 먼저 볼까요? 자, 오소고널하다는 것은 뭐죠? 이런 말이죠. 그런데 언코릴레이티드는 뭐예요? 곱이 팩터링이 되는데 둘 다 0이에요. 그럼 당연히 0이죠.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제로민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도 되고. 맞습니까?
실제로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만 제로 민이라도 되죠. 그렇죠? 어쨌거나 그 다음에 n 개의 랜덤 베리어블 이까지는 이제 뭐 두 개였고요. n 개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뭐 third order 모멘트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x1, x2, xn이 있어요. 그 중에 third order joint 모멘트 자, 몇 개 있을까요? n choose 3가 있겠죠. joint면 그렇죠? 여기다가 중복을 허용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 또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중복까지 허용하면 어떻게 돼요? 예, 처음에 n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n개 들어가고 n개 들어가는데 순서가 뭐 헷갈리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퀴즈에나 나올 거지만 굳이 내지는 않겠어요. 그렇죠?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면 n개가 있을 때 third order moments는 뭐예요? 각각의 third order도 있겠지만 맞아요? 그냥 한 개씩 임의로 뽑은 것도 있겠고 하나는 두 번 뽑고 나머지 한 개를 뽑은 것도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종의 넌 센트럴 모멘트의 확장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센트럴 모멘트를 확장해서 조인트 센트럴 모멘트를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네, 각각에 대해서 민을 빼요. 그 다음에 레이징 한 다음에 익스펙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기서 x 바라는 것은 x의 기대값, y 바는 y의 기대값.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는 걸 정의를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게 이제 여기서 나와요. 뭐냐면 일단 지금 세컨 오더 센트럴 모멘트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컨 오더 센트럴 모멘트 두 개가 있을 때. 그러면 일단 x가 있고 여기서 x 바를 뺀 게 있고 y에서 y 바를 뺀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컨 오더니까 얘를 두 번 올리는 게 있고 얘를 두 번 올리는 게 있고 한 번씩 올리는 게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딱 보니까 아까 뭐가 생각나요? 코릴레이션이 생각나죠. 그럼 얘는 뭐지? 했더니 얘를 이름을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얘를 뭐라고 불렀어요? 얘를 x의 베리언스라고 불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썼죠. 얘를 뭐라고 불렀어요? y의 베리언스라고 불렀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이걸 1로 줄이고 각각 두 개 곱해놓고 기대값 구한 거를 뭐라고 부르고 싶어요? 얘도 베리언스, 얘도 베리언스고 얘도 세컨 오더 센트럴, 세컨 오더 센트럴, 얘도 세컨 오더 센트럴이에요. 그래서 얘도 베리언스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베리언스, 그래서 코 베리언스. 알겠어요? 코가 함께잖아요. 함께 분산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분산 이렇게. 그래서 공통 함께 공짜를 써서. 그래서 공분산이라고 정의를 하겠어요. 자, 그러면 코릴레이션과 공분산은 어떤 관계예요? 관계가 밀접하죠. 그런데 좀 다르죠.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안에 있는 걸 익스펜드 한 다음에 끄집어낼 거 다 끄집어내면 여러분이 어떤 걸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걸 얻을 수 있어요. 이 녀석은 얘와 똑같아요. 딱 보이나요? 보자마자. 네. 그냥 익스펙테이션 다 날려버리고 어때요? 곱하면 어때요? 얘 두 개 곱이니까 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인데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그냥 전개합시다. 전개하면 자 xy 바 x 바 y 그 다음에 더하기 x 바 y 바죠. 근데 기대값의 특징이 뭐예요? 리니에러티. 그래서 각각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는 앞으로 뽑아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컨스탄트는 어떻게 돼요? 컨스탄트 또 앞으로 뽑아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컨스탄트 익스펙테이션은 뭐예요? 컨스탄트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z가 컨스탄트, 어떤 컨스탄트의 기대값. 네, 그 녀석이죠. PDF 곱해서 적분해봤자 1이니까. 그래서 얘가 날라가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x 바를 앞으로 꺼낸 다음에 기대값 치면 x 바 y 바고요. 그래서 여기는 x 바 y 바 네거티브 마이너스 x 바 y 바 그다음에 기대값 xy라서 어떻게 돼요? 코베리언스를 한번 익스펜드하고 났더니 코릴레이션 그다음에 얘는 뭐죠? 빼기 민들의 프로덕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우리 센트럴 모멘트처럼 뮤를 쓰는데요. 우리 교과서는. 그래서 요 to 제로 이러면은 앞에 있는 x에 대해서는 두 번 올리고 y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올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공분산 여기서 센트럴 모멘트인데 x에 대해서는 한 번 올리고 y에 대해서 한 번 올렸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런 표기법을 많이 써요. C라는 대문자 C, 코베리언스의 코에서 나왔어요. 이게 예. C라는 걸 많이 쓰고요. 베리언스를 이렇게도 표기해요. CXX. 그다음에 Y의 베리언스를 CYY. 그러면 X와 Y의 코베리언스는 CXY 이렇게. 여기서는 콤마가 없어요. 곱이니까. 예. 노테이션이 그래요. 그래서 간단히 하면 이런 표기법이 가능해요. 코베리언스는 코릴레이션 빼기 X바 Y바.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데피니션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뭐라고 했냐면 if then이니까 이게 일종의 렘마죠. 간단한 뭐라고 돼 있어요. x, y가 인디펜던트 하거나 uncorrelated만. 참고로 인디펜던트 하면 uncorrelated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if x and y are at least uncorrelated 이렇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then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잘 보면 얘가 지금 코베리언스인데 얘가 0이란 얘가 뭐예요? uncorrelated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uncorrelated면 어떻다고요? 코베리언스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사실 define을 따로 할 수 있어요. define을. if and only if의 렘마나 디어렘이 나오면 여러분이 그걸 아예 definition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 x and y are uncorrelated. if 뭐예요? covariance is zero죠. 이렇게 해서 이 if는 definition의 if예요. if and only if라는 뜻이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uncorrelated는 covariance가 제로예요. covariance. correlation이 제로인 건 뭐라고 한다고요? 오소고날. 알겠어요? correlation이 제로인 것은 오소고날. correlation이 제로인 것은 이게 오소고날. 알겠어요? 구별을 하세요. 네. 그 다음에 뭐 나오는 거 요거는 뭐 산수예요. 다 해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엽기적인 게 나오는데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네, 여기 나오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들어본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고 해서 사실 여러분들은 뭐 우리 학교는 문과 친구가 없으니까 그런데 문과 친구들이 좀 숫자 나오는 걸 하면 다 통계를 하죠. 논문 쓸 때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항상 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구하거든요. 그런데 이해를 잘 못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저는 이제 퍼듀 대학이라는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있는 주립대학이에요. 플래그십 대학이 인디애나 유니버시티랑 퍼듀 대학인데 문과 쪽은 대부분 인디애나 대학에 몰아놓고 이과 쪽은 이제 퍼듀 대학에 몰아놨어요. 인디애나주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몇 개 학과는 인디애나 대학에 있음직한데 퍼듀에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컨슈머 사이언스인가 하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소비자 아동학과에서 본래 소비자 아동학과가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간 사람도 있겠지만 소비자학과랑 아동학과가 합쳐진 거예요. 아주 옛날에 나눠져 있었어요. 아주 이상한 조합이죠. 소비자학과랑 아동학과랑 뭐가 관련인지 모르지만 학과를 합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소비자 아동학과 나온 사람들 중에서 소비자학 전공인 분들이 유학을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수업을 듣는데 당연히 소비자학이니까 통계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뭔지 잘 모르니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던 한국 사람들 얘기예요. 한국 유학생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이거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좀 명쾌하게 설명해 줄 사람 없냐. 그러다가 저한테까지 왔어요. 예.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저랑 옆에 있던 다른 우리 과는 아니었어요. 공대였는데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이상하게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오소고넬러티랑 뭐 언코릴레이티드랑 이런 거 구별 못해요. 제가 보니까. 충격을 너무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대학원 뭐 한 2학년 때니까 석사 설명한다고 했는데 지금 봐도 저도 이상하게 설명을.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 상관계수라고 해요. 상관계수. 너무너무 중요해서 여러분이 뭐 경제 페이지나 뭐 이런 거 보면 그냥 계속 나와요. 이런 거는. 네, 신문에서. 네. 자, 그러면 상관계수라는 건 뭐냐?
여러분이 지난번에 그 제가 이상한 용어 막 뭐 거북이도 아니고 뭐 커토시스 이런 게 있었죠. 터투아, 커토시스, 스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뭐였어요? 모멘트들 가지고 막 레이셔 만들고 뭐 이러는 거 있었잖아요. 아, 이것도 그거예요. 이 상관계수를 자세히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보면 뭔가 보이지 않아요? 네, 일단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자, 첫 번째 유닛이 있어요. 또는 디멘션, 여러분 좋아하는 디멘전이라고 했다가 제가 수조 날렸다고 했어요. 4개에다가. 자, 유닛. 답은 유닛 리스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순간 얘는 유닛 리스라고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유닛이 없어요. 유닛 리스 퀀터티예요, 얘는. 자, 두 번째. 이게 이퀄 제로면 뭐죠?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퀄 제로예요. 뭐죠? 사실 분모는 필요 없죠. 제로일 때는. 좀 전에 본 거 아닌가요? uncorrelated. 맞아요? 네. 세 번째. x와 y가 인디펜던트 하면 로는 implies 로 이퀄 뭐겠느냐? 인디펜던트 하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뭐겠냐는 거예요. 근데 아까 기억하라고 했죠. 인디펜던트 하면 무조건 uncorrelated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하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제로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또 하겠죠. 이게 제로가 거꾸로 되느냐? 여러분의 답은 뭐겠어요? 당연히 not always.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요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여기서 틀려요. 미치겠어요. 그렇죠? 네. 그냥 코릴레이션 코피셔트는 세컨 오더 모멘트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했어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 어떤 플레인 상에서 함수 값이에요. 그렇잖아요. 각각의 포인트에 막 이상한 값들이 찍히는 거예요. 넌 네거티브. 그런데 그거를 하나의 스칼라로 바꾼 거잖아요. 이거는 펑션을 투 디멘셔널 펑션을 하나의 스칼라로 바꿨는데 그게 0이라고 해서 인디펜던트 할 것 같아요. 인디펜던스가 얼마나 많은 가정이 들어있어요. 두 개의 랜덤 베리블이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은 하나의 랜덤 베리블을 가지고 어떤 이벤트를 만들고 다른 랜덤 베리블로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도 둘 다 인디펜던트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넘버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 믿어지세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도 이 당연한 거를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려요. 제가 말했지만 이걸 기말고사에 내잖아요. 트루 폴스. 여러분들 한 반쯤이 틀려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한 학기 지난 다음에 물어보면 더 많이 틀리겠죠.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늘 제가 좀 많이 과장해서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여기까지는 그냥 데피니션 관련된 거잖아요. 이거예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언제나 1, -1 사이에 있어요.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학부에서 별로 세게 안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2분 정도 남았잖아요. 요 위키피디아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림이 있어서 제가 10년 전에 302 강의를 잠깐 했었어요. 한 2년 했나 3년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 좋아했던 아직도 위키피디아가 10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이거예요. 요 링크를 누르면요. 이 링크를 누르면 오른쪽에 요 두 그림이 떠요. 참고로 요거는 10년 전에는 없었어요. 요건데 자, 이 그림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플롯이에요? 이게 스캐터 플롯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요 각각이 요 하나하나가요. 서로 다른 소스 X와 Y를 내는 서로 다른 소스에 의해서 투 디멘셔널 벡터가 탁 나올 때 고점을 탁탁 찍은 거예요. 좀 많이 찍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경우고요. 이건 두 번째 해가지고 뭐예요 벌써? 이거 7가지. 그 다음에 또 여기 3가지에서 21가지 서로 다른 소스예요. 그 다음에 얘들의 이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써놨어요. 1, 알겠어요? 요거는 1이에요. 또 1인 거 찾아볼까요? 언제 있어요? 여기도 있네.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서 보고 기울기가 1이라서가 아니에요. 기울기가 누워도 1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이 1인 녀석은 기울기가 양수고요. 알겠어요? 기울기가 양수예요. 기울기가 양수고 직선상에 있어요. 지금 이게 보면 약간 퍼진 것 같지만 직선상에서 아니에요. 알겠어요? 퍼지기 시작하면 이게 1보다 작아져요. 그래서 얘들이 다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 거 볼까요? 당연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것도 코릴레이션 코피션트가 마이너스 1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것도 직선상에 있으면서 기울기가 음수면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것도 제가 트루 폴스로 내봤는데 그냥 뭐 맨날 틀려요. 학생들이. 이해가 안 가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까지 설명하는데 틀리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0인 것들 한번 볼까요? 아까 0이면 뭐라 그랬어요? 코릴레이션 코피션트가 0이면 uncorrelated라고 했어요. 얘는 그럴듯하죠.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얘도 코릴레이션 코피션트가 제로예요.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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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제로예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얘는 x, y가 인디펜던트한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얘는. 그렇잖아요. 반드시 하다는 건 보장 못해요. 그렇잖아요. 스캐터 플러스로부터 인디펜던스라는 강력한 걸 끌어낼 수는 없어요. 인디펜던트 같은데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얘는 그러니까 definitely dependent죠. 얘는 인디펜던트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x라고 하고 이쪽을 y라고 합시다. 자, x가 요 근처에 가면 y 값은 요 근처에만 나오잖아요. x 값에 굉장히 의존적이잖아요. y 값이.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인디펜던트일 리가 없죠. 얘는 디펜던트한데도 uncorrelated 되어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디펜던스와 uncorrelatedness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imply해요. 뭐가? 인디펜던스가 uncorrelatedness를 imply해요. 이런 것처럼. 아시겠어요?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지금 디펜던트한 소스들인데 우연히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제로라서 x와 y가 uncorrelated 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양의 기울기를 가지는데 조금 퍼져 있으면 그때부터 양수면서 1에서 멀어져요. 기울기가 음수면서 퍼지기 시작하면 많이 퍼질수록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기울기가 1이라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1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걸 잊지 말아주면 좋겠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